교과서 속 한국은 차가웠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은 따뜻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 맞닥뜨린 이 충격적인 체험이 한국의 오래된 고정관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조사 과제였지만 현장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통계나 뉴스가 말하지 못한 진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편견과 현실이 부딪히며 갈등이 깊어지는 그 현장, 그 속에서 한 학생은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정말 한국이었을까?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모토 류노스케입니다. 간사이 지역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에요. 5월의 오후 우리 교실은 수학여행 설명회로 들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서 교탁 위 스크린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빽빽한 아파트 단지, 높이 솟은 빌딩들, 그리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요.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한국 서울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몇몇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기대 반, 의아함 반. 저는 별다른 감흥 없이 팔짱을 꼈어요. 한국. 가깝지만 막연한 나라. TV에서 K-파프 아이돌이 나오는 정도로만 알고 있던 나라였거든요. 사전 과제로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교과서에서 본 한국과 실제 한국의 차이 조사입니다.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급속한 경제 성장, 높은 교육열, 재벌 중심 경제 구조, 치열한 입시 경쟁. 저는 프린트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알던 내용이었거든요. 류노스케, 우리 팀이야. 옆자리 친구 켄지가 어깨를 툭 쳤어요. 뒤에 앉은 아야카와 창가 쪽 사토시까지 4명이 한 팀이 되었죠. 아야카가 프린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뭐 조사할까? 사교육? 아니면 재벌 이야기? 둘 다 뻔하잖아. 경쟁 사회니까 사교육도 많고 재벌이 다 쥐고 있고. 켄지가 시큰둥하게 대꾸했어요. 저도 별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뭐 대충 인터뷰 질문 만들고 현지에서 몇 명 붙잡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냐? 교과서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사토시가 노트에 몇 가지 질문을 휘갈겨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사교육 때문에 힘든가요? 한국 경제는 재벌에 의존하고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질문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지막 질문은 좀 그렇지 않아? 왜? 궁금하잖아. 뉴스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도 직접 물어보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뭐 일단 적어두고 현지 가서 분위기 보고 물어보자. 아야카가 말을 정리하듯 끼어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죠. 어차피 몇 가지 답변 받아서 사진 몇 장 찍고 보고서 만들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프린트를 가방에 구겨 넣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경제 지표, 교육제도, 문화 콘텐츠. 화면 속 정보들은 대부분 프린트에 적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성공한 나라지만 문제도 많은 나라.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6월 초 간사이 국제공항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며 친구들과 합류했죠. 켄지는 이미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를 들고 있었고 아야카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자, 다들 여권 챙겼지? 선생님의 확인이 끝나고 저희는 출국 수속을 시작했어요. 저는 여권에 도장이 찍히는 걸 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죠. 해외는 처음이었거든요. 일본을 벗어난다는 게 신기했어요. 비행기는 1시간 반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착륙하며 창밖을 내다보니 회색빛 활주로와 거대한 공항 건물이 보였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옆자리 켄지에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크네. 당연하지. 여기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항이래.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저희는 일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은 천장, 밝은 조명, 깔끔하게 정돈된 안내판.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 공항만큼 좋은데?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자동화된 게이트를 통과하며 저는 주변을 살폈죠.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차례로 흘러나왔어요. 아야카가 속삭였어요. 여기 일본어 안내 엄청 잘 되어 있네. 관광객 많이 오니까 그런 거 아냐? 사토시가 대꾸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더 세련되고 더 효율적이었죠. 일본만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을 나서자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넓고 깨끗했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아파트 단지가 유난히 많았고 간판에 한글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첫날 저녁 명동 거리를 걸을 때였어요. 저희는 자유시간을 받아 몇 명씩 팀을 이뤄 거리를 탐험하기 시작했죠. 류노스케 팀은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화장품 가게, 음식점, 카페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죠. 사람들은 활기차게 오갔고 거리 음악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어요. 와, 사람 진짜 많다. 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오사카의 번화가와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뭔가 더 젊고 역동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렸죠.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도요. 여기 일본인 관광객 엄청 많네. 아야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실제로 간판 중 일부는 일본어로도 적혀 있었고 가게 직원들은 능숙하게 일본어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저는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여기도 그냥 우리랑 똑같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켄지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고 사토시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교과서에서 본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저희 팀은 호텔 로비에서 모여 프로젝트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야카가 노트를 펼쳐놓고 말했죠. 자, 오늘부터 인터뷰 시작해야지. 질문지 다시 확인해 볼까? 사토시가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질문 리스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한국 학생들은 사교육 때문에 힘든가요? 두 번째, 한국 경제는 재벌에 의존하고 있나요?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질문들을 듣다 말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질문들이 다 단정적이잖아. 사교육 때문에 힘들다는 걸 전제로 물어보는 것 같고 재벌에 의존한다는 걸 당연하게 깔고 있고. 켄지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런가? 근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우리가 조사한 자료들도 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도 좀 이상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확인만 하는 것 같아. 아야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 시간도 없는데. 저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요. 일단 그냥 이대로 가보자. 현지 사람들 반응 보면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결국 저희 팀은 질문지를 그대로 들고 거리로 나섰어요. 첫 번째 목표는 대학로였죠.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인터뷰하기 좋다고 하셨거든요. 대학로에 도착하자 학생들로 붐볐어요. 카페와 서점, 작은 극장들이 늘어서 있었죠. 저희 팀은 한 카페 앞에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한국 고등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잠깐 인터뷰 괜찮을까요? 아야카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어요. 상대는 잠시 멈춰 서더니 영어로 대답했죠. 오, 재퍼니즈? 슈, I can speak a little Japanese. 저는 안도하며 질문지를 꺼냈어요. 한국 학생들은 사교육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상대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긴 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저는 학원 다니지만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도 있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물론 입시 준비는 스트레스지만 그렇다고 매일 고생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질문지를 내려다봤어요. 예상했던 답과 달랐죠.
힘들다는 대답을 예상했는데 상대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어요. 그럼 한국 경제가 재벌 위주라고 하던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재벌 문제는 있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요즘엔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있어요. 복잡한 문제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희 팀은 조용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한 것 같아. 켄지가 말했어요. 아야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질문이 너무 단순했나 봐. 저는 질문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마지막 질문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질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질문은 아직 물어보지 말자. 왜? 일단 더 이야기 나눠보고 분위기 파악하고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다시 거리로 나섰죠. 질문지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지만 이제 그 질문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저희 팀은 홍대 앞 거리에서 인터뷰를 계속했어요. 거리 곳곳에는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죠. 아야카가 한 카페 점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희 일본에서 온 고등학생인데요. 잠깐 인터뷰해도 될까요? 점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질문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게 많이 힘들지 않나요? 점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경쟁은 확실히 있어요. 대학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쉽지 않죠.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경쟁 덕분에 성장한 부분도 있고 더 노력하게 되기도 하고요. 물론 지칠 때도 있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토시가 메모를 적으며 물었어요. 그럼 한국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불공평? 재벌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완벽하게 공평한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일본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점원의 말이 맞았거든요.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저는 다음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럼 일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일본? 좋아해요. 친구도 있고 여행도 가고 싶고요. 물론 역사 문제 같은 건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사람 전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세대는 그런 거에 크게 얽매이지 않아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희는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켄지가 먼저 입을 열었죠. 생각보다 답이 단순하지 않아. 그러게. 우리가 예상했던 답이랑 많이 다르네. 아야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보며 말했죠. 우리가 질문을 잘못 만든 것 같아. 힘들다, 불공평하다는 전제를 깔고 물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사토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럼 우린 뭘 조사하는 거야? 교과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멈췄어요. 뭘 조사하는 걸까요? 처음엔 교과서와 실제의 차이를 조사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았죠. 교과서가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거였어요. 한국은 경쟁 사회가 맞았어요. 재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우린 한국의 다양한 면을 보는 것 같아. 켄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나라야. 그날 저녁 저희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택시 기사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아야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희 일본에서 왔는데요. 한국 생활이 궁금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기사는 백미러로 저희를 보며 웃었어요. 물론이지. 뭐가 궁금해?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변화가 빠른 거. 10년 전이랑 지금이 완전히 다르거든. 기술도 발전하고 문화도 다양해지고. 그런 게 재미있어. 힘든 점은요? 경쟁이 치열하지.
애들 키우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점점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인정했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든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택시가 숙소 앞에 멈췄을 때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어때? 재미있어?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기사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죠. 그럼 됐어. 또 놀러와. 넷째 날은 서울의 한 자매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죠. 같은 또래의 한국 학생들과 하루 종일 함께 보내야 했거든요. 대화가 잘 통할까? 걱정이 앞섰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민준이라는 학생과 짝이 되었죠. 민준은 키가 크고 밝은 성격의 학생이었어요. 영어와 일본어를 조금씩 섞어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 와봤어? 서울? 응, 처음이야. 어때? 재미있어? 응, 생각보다 좋아. 민주는 웃으며 학교를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교실을 둘러보는데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칠판, 책상, 사물함. 학생들은 휴식 시간에 떠들며 놀고 있었죠. 여기 우리 교실이야. 2학년 3반. 교실 안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민준이 친구들에게 일본어로 인사를 시키자 몇몇 학생들이 서툴게 곤니치와라고 말했어요. 저도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죠.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은 저를 학교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식판에 밥과 반찬이 담겨 나왔죠. 김치찌개, 불고기, 김치, 샐러드.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어요. 매콤하면서도 맛있었어요. 어때? 맛있어? 응, 좋아. 근데 좀 매워. 김치 처음이야? 아니, 일본에서도 먹어봤어. 근데 여기게 더 맵네. 민준이 웃으며 물을 건넸어요.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학교 생활, 취미, 좋아하는 음악.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너희 학교는 어때? 일본은 규칙이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엄격하긴 해. 교복도 정해져 있고 머리 스타일도 제한 있고. 너희는? 우리도 비슷해. 교복 있고 휴대폰 사용 제한도 있고. 뭐 다 똑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똑같았죠. 민준도 수학여행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게임하는 걸 좋아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싫어했고요.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민준은 저를 데리고 학교 근처를 돌아다녔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어요.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민준이 물었어요. PC방 가볼래? PC방? 게임하는 곳. 일본에도 있지 않아? 아, 인터넷 카페? 맞아. 여기선 PC방이라고 해. PC방에 들어서자 수십 대의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있었죠. 민주는 자리를 잡고 게임을 켰어요. 이거 해봐. 한국에서 인기 많은 게임이야. 저는 게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민준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두 사람은 협력 플레이를 하며 웃고 떠들었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PC방을 나와 걸으며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물어봐도 돼? 응, 뭐? 너희 한국 사람 싫어해? 저는 멈춰 섰어요. 질문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뉴스 보면 한일 관계가 안 좋다고 하잖아. 그래서 궁금했어. 너희도 우리를 싫어하는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 같았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민준 앞에서 그 대답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어요. 싫어하지 않아.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 근데 여기 와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민준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행이다. 나도 일본 친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저도 웃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죠.
우리랑 정말 똑같네. 민준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공부하고 게임하고 친구들과 놀았죠.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다섯째 날 저녁 저희 팀은 숙소 근처 작은 카페에 모였어요. 수학여행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프로젝트 발표 준비를 시작해야 했죠. 아야카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지금까지 찍은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조사한 걸 정리해보자. 뭘 발견했지? 켄지가 메모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경쟁 사회가 맞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단순히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더라. 재벌 문제도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있고. 사토시가 덧붙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무조건 싫어하지 않아. 아야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민준이도 그랬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친절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우리가 뭘 조사하려고 했던 거지? 켄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처음엔 교과서랑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보려고 했잖아. 응,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저는 노트를 펼쳐보며 말을 이었어요. 교과서가 틀린 게 아니야. 한국은 경쟁 사회가 맞고 재벌도 있고 역사 문제도 있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지. 우리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어. 아야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네. 우리가 만든 질문들도 그랬잖아. 한국은 이렇다고 단정하고 그걸 확인하려고만 했어. 사토시가 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프레임이었던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우리가 가진 프레임. 맞았어요. 저희는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봤죠. 교과서 속 개념을 확인하려는 대상.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고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그럼 우리 발표 주제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켄지가 물었어요. 아야카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죠. 응, 바꿔야 할 것 같아. 교과서와 실제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을 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을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편견을 깨달은 거였죠. 저희는 한국을 단정하려 했지만 한국은 단정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 좀 건방졌던 것 같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켄지가 물었죠. 뭐가? 한국을 너무 쉽게 판단하려고 했어.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아야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희는 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카페 점원의 웃음도 택시 기사의 친절함도. 그들은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음엔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희 팀은 방과 후 교실에 모여 발표 준비를 시작했어요. 책상 위엔 여행 중 찍은 사진들과 인터뷰 영상, 그리고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널려 있었죠. 자, 발표 구성을 어떻게 할까? 아야카가 노트북을 열며 물었어요. 켄지가 사진을 펼쳐놓으며 말했죠. 처음엔 한국의 발전된 면을 보여주면 어때? 공항, 거리, 기술 같은 거.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 사토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처음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갔고 현지에서 뭘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야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구성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편견, 두 번째는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 세 번째는 바뀐 시선. 저희는 각자 역할을 나눠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며 처음 만든 질문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한국 학생들은 사교육 때문에 힘든가요? 지금 보니 얼마나 단정적인 질문이었는지 느껴졌어요. 이 질문들을 발표 처음에 보여주는 게 어때? 제가 제안했어요. 켄지가 물었죠.
왜? 부끄러운데. 그게 포인트야.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거지. 아야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데? 솔직한 게 더 좋잖아. 발표 자료는 천천히 완성되어 갔어요. 첫 화면엔 질문지가 등장했죠. 한국 학생들은 사교육 때문에 힘든가요? 한국 경제는 재벌에 의존하고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다음 화면엔 인터뷰 영상이 이어졌어요. 카페 점원, 민준, 택시기사. 그들의 대답은 질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었어요. 마지막은 뭘 넣을까? 사토시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죠. 우리가 이제 묻고 싶은 질문들. 이제 묻고 싶은 질문? 응. 처음엔 단정하는 질문을 했잖아. 근데 이제는 열린 질문을 하고 싶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가 한국을 이해하려면 뭘 더 알아야 할까요? 아야카가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질문들이 등장했죠.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다운 발표가 된 것 같아. 발표 자료가 완성된 후 저희는 교실에 앉아 리허설을 시작했어요. 제가 첫 부분을 맡았죠. 우리는 한국을 단순하게 봤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켄지가 인터뷰 영상을 소개했고 아야카가 사진을 설명했어요. 사토시는 마지막 부분을 맡았죠. 우리가 배운 건 한국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타인을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복잡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이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잘 준비한 것 같아. 응, 자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죠. 저희는 한국을 조사했지만 결국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배움이었어요. 발표 날 교실은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각자 팀이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었죠. 저희 팀은 세 번째 순서였어요. 앞에 두 팀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발표했어요. 사진과 그래프가 가득한 발표였지만 저는 뭔가 아쉬움을 느꼈어요. 여전히 표면만 보고 있네.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교단 앞에 섰죠. 심호흡을 한 뒤 첫 화면을 띄웠어요. 화면엔 저희가 처음 만든 질문지가 등장했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사교육 때문에 힘든가요? 한국 경제는 재벌에 의존하고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지금 보니 이 질문들은 단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미 판단하고 그걸 확인하려고만 했어요. 켄지가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카페 점원이 웃으며 말하는 모습, 민준이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택시 기사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는 모습. 학생들은 점점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야카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경쟁 사회가 맞습니다. 재벌도 있고 역사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행복을 찾고 있었어요. 사토시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화면엔 새로운 질문들이 등장했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가 한국을 이해하려면 뭘 더 알아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배운 건 한국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타인을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복잡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이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죠. 담임 선생님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발표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인을 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어떤 답을 얻느냐를 결정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발표 좋았어. 솔직해서 좋았어. 우리도 그런 생각 못했는데 신선했어. 저는 고맙다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어요. 교실을 나서는데 민준이 보냈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또 놀러와.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죠. 응, 꼭 갈게. 그날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한국에서 적었던 메모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카페 점원의 말, 민준과의 대화, 택시 기사의 웃음. 그리고 제가 느꼈던 혼란과 깨달음.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한 줄을 적었어요. 다음 여행에선 누구를 보러 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를 먼저 생각하자.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간 사이에 밤하늘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세상을 보는 방법,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 그 작은 깨달음이 저를 조금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마웠어.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다음에 또 만나자. 잠시 후 민준의 답장이 왔어요. 물론이지. 다음엔 내가 일본 갈게.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번 여행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그 작은 변화가 언젠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